이제 해볼 거는 좀 새로운 건데, 배우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걸 막 깊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DHCP. DHCP라는 거 어디서 한번 본 적 있죠? 핸드폰의 와이파이 설정이나 집에 있는 공유기 설정 같은 거 들어가 보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뭐의 줄임말이냐면 다이나믹 호스트 컨피규레이션 프로토콜의 약자예요. 이걸 직역하면 뭘까요? 다이나믹은 동적입니다. 동적. 호스트. 지금까지 사용했던 호스트 이름이고, 컨피규레이션은 설정, 프로토콜은 그냥 규약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적 할당에 관련된 프로토콜이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는데, 동적 할당이라는 걸 알기 쉽게 써보자면, 얘는 이제 자동 IP 부여 방식인데, 자, 이게 뭐냐면, 핸드폰이 있어요. 사용 중인 핸드폰. 이 핸드폰은 와이파이에 연결하거나 셀룰러 데이터를 연결하거나 그러면 인터넷에 연결되겠죠. 근데 만약에 와이파이를 연결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집에서 와이파이를 통해서 연결해서 쓸 때와 공공장소, 지하철 이런 데 있는 와이파이 연결해서 쓸 때랑 또는 친구네 집 와이파이 연결해서 쓴다면 그 연결하는 과정 중에 이 핸드폰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인터넷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IP는 계속 바뀌고요. 그러면 얘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죠. 사용하는 인터넷 환경에 맞게 그때그때 IP를 부여받습니다. 그게 DHCP예요. 따로 설정하거나 어떻게 IP를 주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동으로 해당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IP를 만들어서 준다는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이 있으니까 수동 IP가 있지 않을까요? 수동 IP? 이거는 IP 고정하는 거죠. IP 고정해서 사용하는 방식. 간단하게 말하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알고 싶다. 그러면 구글링 하거나 유튜브 검색해서 보시면 돼요. 거기서 참고해서 보면 되고, 지금은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인터넷을 쓸 때 IP를 부여받는다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때 수동 IP가 있고 자동 IP가 있는데 DHCP를 쓰면 자동으로 IP를 받는다. 이게 정리입니다. IP를 부여받기 위해서 요청하거나 뭔가를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점을 말하자면, 우리가 그 IP라는 거를 전 세계에서도 똑같이 쓰고 있겠죠. 그러면 인터넷에 연결된 전 세계 사람들이 있을 거고, IP4랑 IP6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IP4를 먼저 알아도 돼요. IP6는 얘랑 이 숫자 차이이기 때문에 IP4 먼저 보자면,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여기다가 IP 컨피그로 보면은 IPv4 나오죠. 이거예요. 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나온 게 이거다. 그러면 이거는 이 IP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 끝까지 다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한계예요. 한계. 여기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많은데도 이 전 세계 인구수를 고려하면 부족하겠죠. 왜냐면 한 사람당 IP 한 개를 쓴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뭐 태블릿 PC나 뭐 스마트폰 그리고 워치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PC 이렇게만 해도 한 사람당 쓰는 기계가 최소 4대예요, 4대. 그러면 전 세계 인구수 곱하기 4 최소니까 훨씬 모자라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전부 다 고정 IP로 썼는데 더 이상 이걸로 수용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좀 늘리고자 IP6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도 부족하기 때문에 DHCP라는 개념이 나온 거고, 그래서 DHCP를 사용했을 때 얻는 이점은 뭐냐면 누군가 인터넷을 쓰고 있을 거고 뭐 같은 시간 동안에 인터넷을 안 쓰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안 쓰고 있는 사람의 IP가 낭비되겠죠.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그렇게 낭비되고 있는 IP를 대역에 맞게 잘 끌어모아서 인터넷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 걸 가능하게 하는 프로토콜이 DHCP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야 너 이거 안 쓸 건데 안 쓸 거면 다른 사람 잠깐 쓰게 해줄게. 나중에 써.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거를 사용 중인 PC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인도키 누르고 이게 네트워크 상태를 보는 게 네트워크였나? 네트워크 상태 여기서 일단 이더넷이라고 나와 있죠. 속성에서 어댑터 옵션 변경인가? 여기도 이더넷이라고 나와 있고 버추얼 박스 나와 있고 그러면 여기서 우클릭하고 속성에 들어가 보면 공유 말고 구성에 있나? 수동 IP를 잘 안 쓰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이거 수동 IP 하는 방법 인터넷에서 보고 하는 겁니다. 보고 여기는 없고 그럼 어떻게 했더라? 이게 여기 있어야 될 텐데 IPv4 있죠? 인터넷 IPv6는 연결되어 있지 않고 여기 똑같잖아. 이게 그래서 여기 있었네. IPv4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어댑터 옵션 변경 속성 내가 못 찾았나?
아, 여기 있었네. 제가 못 찾은 거였습니다. IPv4 보이시죠? 이거 누르고 속성 속성 들어가면은 IP를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자동으로 IP 주소 받기가 되어 있죠. 여기에 체크되어 있으면 그냥 DHCP 방식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체크 안 되어 있으니까 수동으로 IP 고정되어서 사용 중인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서브넷 마스크 있고 뭐 게이트웨이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다 설정해야 됩니다. 수동 IP 쓰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자동 IP 쓰겠다 하면은 설정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개념이 윈도우에서도 적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OS 부분이 아니라 네트워크 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PC 확인해 보면 자동으로 돼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수동으로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브넷 마스크는 뭐고 게이트웨이는 뭘까요? 자, 이것도 알아야죠. 서브넷 마스크. 서브넷 마스크. 자, 이건 뭐냐면 이건 툭튀에서 한번 확인해 보죠. IP ADDR 했을 때 EMT 0S3 우리 랜카드 보면은 여기 뒤에 24 보이세요? 앞에 있는 건 IP 주소인데 뒤에 있는 24 얘가 서브넷 마스크입니다. IP랑 항상 세트인데 24라고 되어 있죠. 24 개념적인 부분을 좀 간단하게 말하자면 IP 대역을 나누는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확인해 봤더니 우리가 사용하는 리눅스의 이 랜카드는 24인 거죠. 이 서브넷 마스크는 총 32비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2비트.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8개씩 나눠서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서브넷 마스크가 24를 나타내는 거고 아니지 84, 32에서 총 32비트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한데 지금 보시면 1이 24개가 있죠. 하나, 둘, 4 곱하기 6해서 24개잖아요. 32비트니까 서브넷 마스크가 32라면 여기가 0이 아니라 다 1이어야겠죠. 그래서 이걸 환산하는 게 있는데 이게 8입니다. 8. 근데 지금 이거는 이진수잖아요. 이진수. 얘를 10진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진수, 10진수. 더 자세한 환산 과정은 몰라도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비트가 클수록 네트워크를 더 작은 단위로 나눈다 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서브넷 마스크가 IP 대역을 나누는 단위라고 했죠. 그러면 이 안에서 나눌 수 있는 단위를 지정해 놓은 거예요. IP가 건들 수 있는데 만약에 이때 비트가 크다 즉 요 1이 많다 그러면 더 작은 단위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반대로
비트가 작을수록 네트워크를 더 크게 나누겠죠. 지금 언급한 IP 대역이라는 건 구글에 IP 대역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P 대역.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가볍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링크를 한번 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시고 실제로 IP를 수동으로 하는 걸 변경해 볼 건데, 네, 이 서브넷 마스크를 명시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1111 앞에 1이 8개 있고 뒤에 두 번째도 8개 있고 이런 상황이죠. 이거를 이런 상황이죠. 현재 좀 그냥 가볍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게이트웨이에 대해서는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는 왜 알아야 되냐면, 게이트웨이. 네트워크 상태를 봤을 때, IP,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수동으로 하면은 얘네도 다 일일이 만져야 되니까 뭔지는 알고 만져야 되죠.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고, 게이트웨이는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죠. 간단하게. 자, 요게 집이에요, 집. 여러분들 집입니다. 집안에 그냥 컴퓨터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컴퓨터. 그리고 또 핸드폰도 있겠죠? 핸드폰. 이런 기기들이 인터넷을 쓰려면 필요한 게 뭐죠? 무선으로 쓰기 위해서 필요한 건 그냥 공유기라고 부르는 게 필요하죠. 공유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공유기를 통해서 인터넷에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공유기가 제공하는 인터넷을 컴퓨터랑 핸드폰이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기 입장에서 봤을 때 해당 기기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상위 네트워크는 누구일까요? 공유기죠. 공유기. 기기 입장에서 봤을 때 나한테 인터넷을 제공해 주는 건 공유기입니다. 여기서 이 공유기가 디폴트 게이트웨이예요. 디폴트 게이트웨이. 공유기가 가진 IP가 디폴트 게이트웨이의 IP가 되는 거죠. 통신할 때 공유기를 통해서 인터넷을 타고
때 나가는데 출입구 정도로 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데 집 밖에서 친구를 만나야 되는 상황이라면 현관문을 통해서 나가야겠죠. 집 밖으로. 나갈 때 문 열고 나가니까. 이게 게이트웨이입니다. 게이트웨이. 그래서 밖에 있는 것과 어떤 걸 하려면 나가야 되는데 나갈 때 출입구가 게이트웨이인 거죠. 얘네들 입장에서는 공유가 되는 거고. 왜냐면 얘는 내부라고 치면은 얘를 통해서 외부와 소통을 해야 되니까 여기를 거쳐야 되죠. 그래서 게이트웨이가 되는 거고. 만약에 나가지 않고 친구가 다른 방에 있다라고 한다면 음, 다른 방에 있다라고 하면 이 방에 있다 한다면 나갈 필요가 없죠. 그냥 이 방으로 들어가면 되고 집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묶여있는 이 집이 서브넷 마스크입니다. 서브넷 마스크. 그래서 게이트웨이, 자신을 관리하는 상위 네트워크. 그래서 출입구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DNS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DNS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인터넷에서 인터넷 브라우저 하나 켜고 네이버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거 입력하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네이버의 도메인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실존하는 IP 입력하고 그 뒤에다가 이제 뭐 포트 번호 입력하면 들어갈 수 있었죠. 접속까지 실제로 해봤고요. 근데 이런 도메인을 입력하면 해당 IP를 찾아가서 접속이 되는 거였잖아요. 실제로 어떤 도메인에 IP가 등록되어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비유를 해보자면은 중국집에다가 주문을 할 거예요. 배달앱이 없었을 때 그때는 그 집 앞에 배달 책자라고 해가지고 여기 얇은 실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문고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조금 여러 번 넘겨보면은 있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골라가지고 주문을 했죠. 그때. 그러면 그 배달 책자에서 번호를 찾아서 찾은 번호로 전화를 해야 주문할 수 있죠. 그래서 상황에 맞는 것끼리 연결해 보자면 이렇게 도메인을 쳤어요. 그러면 해당 도메인에 등록된 IP를 찾아가기 위해서 전화번호부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DNS라는 건 일종의 전화번호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메인을 입력했을 때 어디를 찾아가는지 그거는 누군가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누군가는 전화번호부를 가지고 있어야 그 요청이 들어온 곳으로 보내줄 수 있는데 그때 그 전화번호부가 DNS입니다. 그래서 DNS가 실제로 국내에서 운영 중인 서버가 있어요. 168.126.63.1이었나? 두 개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두 개. KT에서 관리하는 DNS 서버입니다. 이 말고도 또 있어요. 이거는 외우기 쉽습니다. 얘네 두 개는 구글에서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DNS 서버예요. 그래서 뭐 구글에서 제공하는 거나 뭐 KT에서 제공하는 거나 큰 차이 없고 뭘 쓰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수동 IP로 하려면 이런 것들 써야 돼요. 전화번호부에 등록해놔야 뭔가를 입력하고 들어갈 때 알아서 세팅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전화번호부 넣을 건데 그때 쓸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보죠. 뭐 이런 거 있죠? 질문글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거. 그러면 현재 DHCP 방식 이거 했고 지금 자동 IP 부여 방식인데 수동으로 IP를 부여받는 걸 해보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는 사전 지식 이런 세 가지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또 그리고 DNS 뭐 이런 거 알아봤죠. 이걸 모른다고 해서 리눅스를 못 쓰는 건 아닌데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다. 깊게 나갈 거라면 혼자 공부해봐야 되지만 수업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이용해서 IP를 수동으로 지정해보는 걸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스티가 IP가 이거잖아요. 지금 이 IP를 다른 거로 바꾸는 걸 해보겠습니다.